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비 수학 교사를 위한 임용 합격 수기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컨텐츠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멋진 교사라는 닉네임으로 어, 유명한 다음 카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카페라는 게 뭐냐면 수학 교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찌 보면 거쳐야 되는 사이트인데요. 윤양동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윤사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 활동하면서 합격수기 올렸던 내용을 오늘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늙기 전에 이 기록을 좀 남겨놓는 게 저에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부끄럽지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카페가 윤양동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아주 유명한 카페고 회원수는 많이 없죠. 뭐 좀부터 이제 그 4대나 수학 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멋진 교사라는 이름으로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쓴 댓글이 지금 4,479개가 있죠.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좀 많이 치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17년도니까 최근에도 한 번씩 달고 기록법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합에 대한 동치 관계, 등호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 또 수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댓글들 제가 이렇게 달았던 것들이 아직까지 다 남아있네요. 오랜만에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진짜 추억과 땀방울이 묻어있는 공간인 것이죠. 뭐 이렇게 제가 답변도 막 달았던 게 있습니다. 멋진 교사입니다. 그래서 멋진 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비 교사 때, 근데 지금은 멋진 교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수학만 하고 애들하고 학생들하고는 그런 소통도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랜만에 초심을 잡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기를 한번 찾아보죠. 오랜만에 잠시만 좀 멈췄다가 네, 여기 이기란다. 여기 멋진 교사 쳐보니까 예전에 색채수 질문에 대해서 멋진 교사님의 업로드 자료입니다. 해갖고 제가 옛날에 또 했던 것도 남아있고 아직까지 이분은 또 같은 부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매니아님. 밝은 세상님도 이거 2010년 벌써 이제 10년 다 돼간다 그죠? 그래서 뭐 막 야심한 밤에 쓰고 싶어졌다는데 이제 제 기억에 남는 분을 꼽자면 막 하면서 뒤에 멋진 교사님 있죠. 그래서 뭐 감사했다 이런 글도 있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막 답변을 달았고 멋진 교사님 추가요 하고 그때 되게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또 기억이 납니다. 평등 연속 네, 멋진 교사 답변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합격 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종이 되는 기분이네요. 네, 수기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와 진짜 옛날 자료네요. 14년도에 했으니까 조회수가 21,729건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보다는 확실히 조회수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열심히 했다, 열심히 글을 썼다라는 거겠죠. 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고. 그래서 네. 한번 이제부터 낭독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수기를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년기의 기억. 장남으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모두 교사셨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사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두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원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선 전인교육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아노, 성악, 서예, 태권도, 컴퓨터, 미술 등등 유년기의 다양한 경험들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2. 성적이 오르다. 우리가 했던 성공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두라의 관찰학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3 때 짝이 전교 1등으로 외모도 훌륭했고 운동도 잘했으며 인기도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하기로 마음먹고 옆에서 공부 방법을 훔쳤습니다. 이 친구의 공부 방식은 한 문장을 읽어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양한 형광펜으로 예쁘게 줄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과 가정 교과서를 한 바닥 정독하는데 1시간이나 소비하는 것을 보고 집에서 흉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다 보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에 내가 정석껏 정독한 교과서를 안 보고 마음껏 적어보는 식으로 변형이 되더군요. 또한 그 친구는 평소 공부가 곧 시험 공부였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간이라고 벼락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기말고사 범위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나오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고 시험 공부를 바로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주가 남았으니 일주일은 국어, 음악, 한문, 수학을 마스터 해야지 등등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버릇은 그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 성적은 급격히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교사의 꿈을 키우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교육의 흥미를 느꼈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의 가소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흥미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른 진로 선택을 했었죠. 4. 대학생활. 대학 입시는 다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교사라는 꿈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노느라 학점도 수학의 기본기도 없었지요. 또 학교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수학은 정말 다 외워야 하는 것인가? 어차피 수학 교사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고 임용고시를 쳐야 될 텐데 대학 때 공부를 놓친 터라 갑자기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4학년 때 운이 좋게도 수학의 기본기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의 도움으로 모든 명제는 프랑스어든 일어든 영어든 기호만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으면 기호로 표현 가능하며 증명 혹은 반증 가능하다의 추측을 확신하고 수학의 기호화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 당시 출제되었던 임용고시 문항들이 제 기호화 방법에 의해 자연스럽게 기호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았고 명제를 부정하여 참 혹은 거짓을 밝힐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모든 원리에 적용되겠다. 모든 문제에 적용되겠다 확신했습니다. 운이 좋게 늦게나마 기본을 정확하게 잘 닦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친 임용고시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과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 기간제 교사 생활. 졸업 후 집에서 침대에 누워 노정학 해석하게 기호화하기를 시도해보았습니다. 다 적용이 되더군요. 애매한 부분들을 명백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해석학의 명제 하나하나를 제 스스로 증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절대 암기가 아닐 것이며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한 명제의 증명을 1시간 스스로 시도하고 생각하다가 실패하면 증명을 봅니다. 그럼 틀렸더라도 증명의 이해가 빨라지고 감탄도 많이 하게 되면서 점점 명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더군요. 종종 엄청 유명한 정리를 제 힘으로만 해결하거나 제 방식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되는 증명이 완성될 때 엄청난 희열과 환희가 느껴져서 인간의 기본 욕구, 쾌락과는 또 다른 포만감과 부유감을 느꼈습니다. 임용고시를 제대로 준비하려고 할 때쯤 과에서 기간제 추천을 해주셔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저는 학급 담임을 맡고 수학교과 운영과 행정을 배웠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노력했습니다. 노력 끝에 교단은 나에게 적성이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놀았던 많은 경험의 이유로 노는 학생들의 관점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모범적 학생들의 관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또 다른 젊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일부러 배우려고 노력했고 분명히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학교 운영 방식을 보며 교육행정의 의미라든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배웠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통해 사고하는 방법, 공부하는 태도 등을 배웠으며 학급 경영을 통해 학급 규칙의 중요성, 청소의 중요성, 기본적 정리정돈의 중요성, 정책 결정의 과정 등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2년 정도의 경험을 통해 정말 내가 학교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평생 행복할 수 있을지, 그동안 유예했던 꿈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만드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했고 그만큼 신중했습니다. 다양한 관점들과 이해들이 존재하는 사회생활의 쓴맛을 통해 오롯이 나의 꿈만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일까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설계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제 차려놓은 밥상에 공부만 열심히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6. 고시생활 2년 2013년도 거의 무지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과 나이가 이미 차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까지 저에겐 아무런 수학적 색깔과 형식이 없으며 초학자의 마음으로 어떤 선입견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었죠. 인고 패스한 후배의 소개를 통해 윤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합격 수기부터 정독했습니다. 토비 맥가이어님의 수기의 조회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보고 우선 이 수기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학원 강사의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도 월등하게 합격했다는 이유가 기본서 정독에 있다는 것을 보고 기본서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방식은 저와 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공부가 워낙 안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4학년의 기본기가 잘 잡혀 있었던 탓에 기본서를 가장 기본서답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등 수렴이나 평등 연속의 정의를 기호로 변형한 후 부정명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명백하게 처리가 되더군요. 이메일, 전칭기호 이후 적당한 존재기호는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는 것 등 이런 것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나니 증명 혹은 반증이 명확하게 되더군요. 또한 이분이 강조한 것은 전공 Q&A 활동을 충실히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저도 이분 정도로 활동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전공 Q&A는 제가 부족했던 대학생활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 줄 수 있는 큰 선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 엄청나게 고난이도 위상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셨던 로버트 G. 바틀님의 답변을 보고 엄청난 고수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오프라인에서 남한테 물어보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싫어했고 귀찮아했으며 서로 수학을 가르쳐주지 않는 풍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대학생활을 했던 저로선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2013년 그 당시에 왕성한 활동을 했던 양대산맥 아리오님과 스칼로멘즈님과 후반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전공수학 때려잡기님은 제 스승이었고 아직까지도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에 뿌잉카레님, 트리비얼님, 딸기사탕님, 오닐님, 갈루아 이자식님, 독수리 오영재님, 업그레이드님 등등 생각만 해도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한 스승님들, 동료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언급 못 드린 선생님들 죄송해요. 저는 항상 점심시간은 11시 20분간, 저녁시간은 5시 20분간으로 정해두고 아침 출첵 스터디를 통해 8시에 책상에 앉으려고 노력했으며 쉬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에 무조건 쉰다는 생각으로 Q&A를 했습니다. 집에 가면서도 Q&A를 했고 자기 전에도 Q&A 했고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바에는 Q&A가 낫다라고 생각했죠. 정말 디테일한 것들, 할 만한 것들, 남들도 다 모르는 것들이 질문에 많이 올라오더군요. 이러한 것이 양질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하나 달아봤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댓글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꼈네요. 아, 공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소속감이 느껴졌고 재미가 있었고 또 다른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많은 학문적 고민을 공유하며 친해진 친구들을 보며 다른 공부 방식도 배웠고 전국적으로 많은 브레인이 모이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스칼 로멘즈님의 표용수 교수님의 책에 대한 내용을 수학의 기호를 스스로 정의해서 바꾸어내고 책의 오류를 찾아내는 자신감, 그래프 어플을 사용한 수치 해석적 접근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아리오님은 정말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가게 해주셨고 정말 지식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독수리 오영재님의 미분기하, 도너츠, 지구본 등의 직관기하적 접근 방식,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을 때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전공수학 때려잡기님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발한 풀이, 사고를 통한 그래프의 자유로운 변형, 빠른 속도의 문제풀이 등이 그 특징이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셨던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튼 여러 합격수기, 합격자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길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를 분석하고 근무하던 학교를 나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토비 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되 저에게 맞는 얇은 기본서 하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얇은 노정학 교수님의 해석학 입문 2판 1회독 지나게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본서를 통달하고 나면 다음은 쉽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부 때의 교육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관련된 과목들을 정리해서 순서를 잡았습니다. 우선 정수론 입문 교우사라는 책을 한 권 구매해서 2주 동안 정수론만 공부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그 해와 전년도 객관식 정수론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리더군요. 그래도 하나 맞췄다는 생각이 기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학교 행정에서 배웠던 학교 운영 방식을 제 공부 방식에 적용했습니다.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간계획으로 계획을 세분화했고 공부시간 관리기법보다는 목표관리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신경 썼던 것은 주간계획과 일간계획이었습니다. 대개의 과목을 2, 3주 정도로 완성한다고 보고 7, 8월 문제풀이까지 모든 과목의 기본서를 정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을 무작정 다 사두는 것은 안되고 철저하게 내 몸이 원하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책을 필요할 때마다 구하자라고 하여 이미 팽배해 있는 알려진 유명한 기본서보다는 내 몸에 맞는 책을 스스로 선택해 선택권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여 공부를 하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책을 봐서 불안하다는 마음보다는 남들하고 다르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합격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합격수기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책의 질 유무보다는 수학의 내용 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종종 안 좋은 책들은 논리적으로 탄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도 들어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기본서는 얇고 이해하기 쉬운 기본서가 우선이었습니다. 정수론 2월, 기출문제 분석, 알기 쉬운 대수학 3월, 기출문제 분석, 노정학 해석학, 알기 쉬운 해석학 4월, 알기 쉬운 위상수학, 표용수 미기 5월, 기출문제, 위산수학 박종환, 복수해석 고석구, 선대 육군사관학교, 확률과 통계 이민영, 윤양동 6, 7월 해석 위상수업, 서울 KTX 6, 7월. 이때 서울의 윤양동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고시마당에서 매주 기본서 한 권씩 구매, 기출문제 6주 완성, 모든 기본서 다시 돌리기 7, 8월, 4주 완성 2회, 임대성, 김현웅, 이지원, 최성민, 문풀 8, 9월, 정수론의 날, 대수학의 날, 복소의 날 등 날을 정해서 기본서 다시 정리, 약한 과목, 약한 단원 위주로 다시 정독 10월, 11월, 2013년 임용고시 1차 과락 불합격에서 1차 1점 모자란 불합격, 어쨌든 불합격. 2013년 당시에 정말 합격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임용고시가 엄청난 시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그런데 분명한 건
1차 합격만 했어도 나라면 2차 시험은 조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제 공부 방식이 2차 대비의 공부 방식이 되었고 토비님 말씀처럼 1차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게다가 떨어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적 향상을 이룩했고 어린 시절 제 역량을 고려해서 가능성을 한 번 더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2014년 시험에 떨어지니까 며칠간 타격이 있더군요. 거의 폐인이 되길래 일주일간 몽롱하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학부 때 공부 안 했고 한 해만 해서 이 정도 올랐으면 앞으로는 더 오르겠다 생각했죠.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다들 실력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높은 성적 향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저를 파악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시험 제도가 주관식으로 바뀌는 점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준에 있는 선생님들 3차 준비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수학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빼앗긴다는 것이고 그런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서 격전의 발판을 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문제점을 분석해보니 수학은 몰라서 13점, 가부원 집합, 집합론, 고유치와 직교정사형 선대, 지수, 2차 잉여, 정수, 타소나 바이어스트라스 복소, 법공률 미기, 실수로 5점, 코시 수열, 그래프 해석, 단순 그래프 정의. 또한 수교론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만 2개 다 틀렸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공부하다 보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더군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교재 연구, 함수 역사 1개, 책을 외운다고 외웠는데도 헷갈리더군요. 라카토스 1개, 더욱 깊이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를 틀렸어요. 그 당시 서울의 1차 것이 100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1배수를 예측해봤을 때 객관식 기준으로 거의 몇 개 안 틀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결국 제가 백지 상태라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높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거의 안 틀린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것인가 한 번 더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윤사사 선생님들이 괴물처럼 보이더군요. 분명한 것은 객관식 기준으로 만점을 목표로 해야만 합격할 수 있겠다는 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까 결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시험 친 날 떨어질 것이란 예상은 했고 그날 곧바로 Q&A에 질문을 올려서 문제들을 왜 틀렸는지 분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또 어린 시절 성적 평균 99점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성적이 급격히 오를 때는 갑자기 턱 오르는 것이 아니라 1학기 기말고사에 평균 94점, 2학기 중간고사에서 평균 97점, 2학기 기말고사에서 평균 99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고득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 점검한 점수가 그런 상태라 판단을 했습니다. 즉, 제 한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2013년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 추가해야 할 각오를 적어보았습니다. 학습면 1. 빈틈없이 공부한다. 2. 반복을 한다. 3. 정의를 중시한다. 4. 깊이 있게 공부한다. 5. 모르고 약한 과목에 중점을 둔다. 6. 기본에 충실한다. 생활면 1. TV 시청을 하지 않고 잘밤에 야식을 먹지 않는다. 2. 운동을 한다. 3. 담배를 끊는다. 4. 7시에 시험 치는 준비를 매일 한다. 5. 아프지 않는다. 정신자세면 1. 앞과 미래만 생각한다. 2. 공부를 행복하고 신나게 한다. 3.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확실하게 100% 붙는다 생각하고 붙도록 공부한다. 지금 생각해봤을 때 잘 못 지킨 항목은 생활면의 1. TV 시청을 하지 않는다에서 TV 시청을 줄인다. 야식을 먹지 않는다에서 야식을 줄인다 정도가 다네요. 또 이 당시 Q&A에서 만났던 아닌데 님의 만남은 운이 좋았습니다. 서울 합격하신 선생님이신데 당시 3차 준비하면서 Q&A에서 종종 활동했던 분이세요. 이분한테 대수의 군과 실로우 정리 활용, 군의 분류와 결정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위수 39인 비아벨군의 존재성에 대해
구성하시는 활동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학부 때 열공하셔서 이런 천부적인 역량들이 나오시는 거지만 내가 대수에 관해서 이 정도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진짜 수학을 사랑하기에 수학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는 등 수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해법을 이용해서 푸는 모습을 보고 평소 때 이런 연습이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4년도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 극기성진 1, 힘내라 힘, 도도, 추워지네, 미루나무 꼭대기, 크렐라이의 속살, 리오넬 메시, 감전된 얼간이, 소심도 자만도 안돼 님 감사합니다. 또 이 당시 합격수계의 Say You Love Me 님의 필살기를 본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암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두문을 만들어 자신만의 의미를 집어넣어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2013년도 수교론 문제에서 틀렸던 내용들이 정확한 암기가 안 된 것이었고 또한 올해부터는 스스로 써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방법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남들이 그냥 계속해서 책을 읽을 때 나는 미리 두문을 만들어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리는 최신발창, 실실대입 축합격, 클라인은 항공초매, 추신수자는 실제 연기 관찰 중, 뭐 이런 식으로 실론과 교재론, 책 전체를 다 외우기로 작정하고 미리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의미를 집어넣고 밥 먹으면서 다시 복기해보고 형식적인 암기일지라도 모든 책을 다 외우기로 빈틈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실론, 교재론 책을 많이 읽지만 실제로 써봐라 하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때 어떤 화제가 나왔는데 읽은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고 그것을 쓰는 것도 기억에 의존해서 써지는 것이지만 다른 경로로 외워둔 것이 안전장치로 작용을 하면 더욱 퍼펙트하고 빈틈없게 써진다는 것이지요. 이 방법은 맞아 들어갔습니다. 올해 PC바인을 나름대로 정확히 쓸 수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이 안전장치의 키워드는 피인, 피거인귀였습니다. 즉, 제 머릿속에는 피아제와 인헬더는 확률 직관을 주장했고 피셔바인은 자연스러운 확률 직관을 거부하는 태도, 인간의 행동 그 자체를 탐구, 귀납적 사고방법이 강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피셔바인이 나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훈련된 방식 그대로 그냥 적어 내려가면 되는 것이었지요.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저는 교육학 강의는 옛날 거 하나 쉬는 시간에 들었고 새로 개정된 교육학 논술책은 하나도 안 샀어요. 4학년 때 한번 사봤던 전태령 교육학이 다였어요. 올해 교육학의 변별이 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상황론이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지도성의 상황론에 피하 레허 대용이 들어있었고 피들러의 상황론, 하우스의 행로 목표, 레딘의 3차원 지도성, 허쉬와 블렌차드의 지도성, 제미어의 대용 상황 지도성, 또 여기에서 예를 들어 허쉬와 블렌차드는 구조 과인 능동 시도 원임, 구조성과 과합성, 인화성 축에 따라 능력, 동기 수준이 바뀌는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으로 가지치듯이 뻗어나가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중에 두 가지만 적고 나오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원인은 이런 부분에서 남들보다 좀 더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았냐 물으신다면 저는 교육학의 문제들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형식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기출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최근 4개년 안에서 40문제씩 160문제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특수기출이랑 역대 초등 행시기출 문제들도 벗어나지 않더군요. 실제로 작년 교육행정 상론이 출제됐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외워두었던 것이죠. 혹시나 빈틈이 생길까봐 카카오톡으로는 교육학 논술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진 첨부. 자, 다시 수학으로 돌아올게요. 다양한 공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수학은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천천히 곰 씹으면서 알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가부번 집합 문제가 나와서 틀린 것은 제가 집합론의 기초가 안 잡혀 있다는 것이었고 집합론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운이 나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불합격하고 5일 뒤에 다시 책을 잡았는데 그때 잡은 책이 집합론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함수 단원이나 이런 건 다 아니까 패스하고 농도라든가 속, 정렬집합, 선택공리, 순서수와 연산 등 집합론만 며칠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출을 푸니까 풀렸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위상의 1가산공간이라든가 위산의 가산성, 1대1 대응함수를 잡는 방법 등 기본적인 스킬들이 집합론 공부한 것 때문에 더 늘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영양이 부족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녁에는 가끔씩 영양 보충으로 집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올해 잘한 일이 있다면 담배를 끊은 일이에요. 끊어서 공부와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엔 꽤 여러 번 걸렸던 감기가 올해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고 한 번에 쭉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집중력도 좋아졌고 머리도 좋아지는 등 실제 합격에 도움이 되었을 정도로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이미 비슷한 궤도에 올라있고 같은 값이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공부 방식의 모토는 철저하게 내가 모르고 약한 부분에 투자하자,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하자였습니다. 작년에 너무 혼자 다녀서 외롭고 지쳤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실력자를 찾기보다는 서로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다만 스터디원이 스터디를 빠지거나 스터디가 해이해지는 것에는 조금 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소수분들이랑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도가 느렸지만 저는 제 방식에 맞게 어렵고 남들이 안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어요. 올해는 책들의 수준도 높였어요.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EBS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수학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난이도의 문제집에서 점점 수준 높은 문제집으로 올라가며 풀어나가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공부했던 알기 쉬운 대수학이 왜 이론이 허약했는지, 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책이었는지 박승한 교수님의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박승한 대수학이 정말 잘 읽혀지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고 잘못된 표현, 책의 오탈자를 찾고 Q&A에 답변 달아주고 그러다 보니까应用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단 오히려 수학에 푹 빠져서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언제 이렇게 즐겁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학문의 즐거움을 아무런 방해도 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사고하며 엄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어 채론에서 두 허근을 갖는 오차 방정식은 거듭 제곱근을 써서 풀 수 없다는 작년에 시간이 없고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증명을 보진 않았지만 올해는 시간이 있으니 얼마든지 봐도 되는 것이었죠. 오히려 임용이 떨어져서 자유로운 몸으로 1년 더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까지 느껴졌어요. 게다가 Q&A를 검색해봐도 이 부분을 건드리는 분이 많이 안 보이길래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대수가 군과 채로 결합되고 앞에서 배웠던 아벨 종결 등을 사용하고 치환군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수학의 책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 알게 되니까 어렴풋이 모든 수학 과목은 결국 7대 난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과목은 아닐까 추측했고 실제 EBS 다큐프라임 등의 푸엔카라의 추측을 만들어낸 헤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어낸 와일즈, 리만 제타 함수의 무한극의 직선성, P 대 NP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골드바의 추측 등을 보며 위상수학의 상위상과 정수론의 학문적 의의, 리만 제타 함수의 중요성, 중심 극한 정리, 복소 해석학의 유수 정리의 활용 등
제가 자유롭게 연구할 분야가 갑자기 펼쳐지면서 이미 임용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각 학문을 학문답게 하는 원리를 느꼈어요. 실론에서 하는 말처럼 대수학을 대수학답게 공부하는 방법, 해석학을 해석학답게 공부하는 방법 등이요. 이 당시에 수학을 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교사 신분이거나 혹은 대학원 신분이라면 수학의 연구 분야가 제 전공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텐데 백수의 몸이다 보니까 연구가 오롯이 제 몸이 원하는 것,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 등으로 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면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자유롭게 사고하고 수학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백지 상태의 저에게 다양한 수학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변형되고 분석되는 과정에서 실력도 향상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요. Q&A의 답변 받는 실력도 향상됨을 느꼈어요. 답변을 달아드릴 때는 저는 가급적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예리하신 선생님들께서 제 빈틈을 짚어주실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달았다 생각했는데도 빈틈이 있구나. 더 완벽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완전 무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즉 객관적이고 명백하며 추격된 답변을 달려고 노력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희열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쳐갔던 Q&A의 여러 선배님들과 수학자분들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수학에 빠졌던 것 같아요. 실제 올해 임용고시를 칠 때 3교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왠지 Q&A에 답변 달아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듯이 써내려갔어요. 2013년 임용시험에서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과목을 신경 썼고 제가 생각할 때 약한 과목을 한 해 동안 계속 신경 썼습니다. 또 EBS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 생각나네요. 학생 A와 학생 B의 학습 능력 차이는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실험이었어요. 그 실험에서 20개의 단어를 주고 1분간 외우게 한 후 얼마나 외웠는지 물었을 때 학생 A는 8개 외웠습니다. 학생 B는 15개를 외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얼마나 외웠는지 확인을 해보니 학생 A는 실제로 8개를 답했고 학생 B는 오히려 7개를 답했습니다. 이때 정확한 오차 차이가 나지 않는 학생 A의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본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는 정도와 실제 알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학습 능력이 높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저도 학생 A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계획과 실천했던 내용이에요. 전반기 스터디를 따르되 약하고 어려운 부분 위주로 1월에서 2월 중순 대수학 박성한 연습 보충문제, 수교 실론 교재론 2009 두문 문자 의미부여, 교육학 두문 문자 의미부여,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스터디는 토요일 수교론, 일요일 수학, 휴식이라고 생각함. 2월 중순에서 3월 정수론 박승한, 연습문제, 수교 실론, 교재론 2009 두문 문자 의미부여, 교육학 두문 문자 의미부여,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스터디는 토요일 수교론, 일요일 수학 휴식이라 생각함. 3월 해석학 전공명 연습문제, 바틀 필요 내용 참고 연습문제, 수교 실론, 교재론, 공부 두문문자 의미부여, 교육학 두문문자 의미부여,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스터디는 토요일 수교론, 일요일 수학 휴식이라 생각함. 4월 위상수학 유정호 장영식 연습문제, 복수 해석학 양용호 연습문제는 안품. 이석영 연습문제, 수교 실론 교재론 2009 두문문자 의미부여, 우성수 11년도 교육학 강의, 집에서 일찍 퇴근해서 쉰다고 생각하고 TV 대신 봄,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스터디는 토요일 수교론, 일요일 수학 휴식이라 생각하고. 5월 미분 기하학 표형수 연습문제 프레슬리 필요한 내용만, 예를 들어 무리의 정리, 가우스 위대한 정리, 가우스 바인가르텐 행렬, 공면의 결정, 연습문제는 안품. 마지막 일주일은 다시 정수론 박승한 2013년도에 2개 다 틀렸으니까 한 번 더 보자. 수교 실론, 교재론, 공부 두문문자 의미부여, 우성수 11년도 교육학 강의, 집에 일찍 퇴근해서 쉰다고 생각하고 TV 대신 봄.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스터디는 토요일에 수교론, 일요일 수학 휴식이라 생각함.
6월 선영대수학 안톤, 연수문제는 선별, 선영대수학 인문, 육군사관학교 강정홍, 이산수학 박종환, 연수문제 확통 이민영, 연수문제 수교, 실론, 교재론, 공국, 두문문자 의미부여 및 정독, 금요일 교육학 스터디, 객관식 기출문제 분석, 관련하지 암기, 토요일 일요일 스터디 파토, 아침 기상 서브 문제 풀이 스터디, 6시 반 다음 카페 온라인 스터디,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후반기 약한 부분 위주로 자유로운 탐구 단계. 7월 다변수 미적분학 서울대 출판부, 박승환 채론 원모 타임, 프렐라이 채론 비교 연구 갈로아 마지막 정리 마스터. 금요일 교육학 스터디, 객관식 기출문제 분석, 관련하지 암기, 아침 기상 서브 문제 풀이 스터디, 6시 반 다음 카페 온라인 스터디, 수교론 정독 및 두문 암기,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8월 복수 해석학 양영호 원모 타임, 정수론 박승환 한 번 더 아직까지 두 개 다 틀린 것에 분노함. 금요일 교육학 스터디, 객관식 개출 문제 분석, 관련하지 않기, 아침 기상 서브 문제 풀이 스터디, 6시 반 다음 카페 온라인 스터디, 수교론 정독 및 도문 암기,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9월 미분기학 표용수 한 번 더, 위상 박대희 상공간, 정형식, 2차 기출 위상 위기 위상 연합 문제 분석, 해석학 노정학, 리만스 딜체스, 유계변동, 대수학 환, 박승환, 금요일 교육학 스터디 파토, 교육학 카카오톡 논술 스터디, 수교론 정독 및 두문 암기, 일주일에 2회 웨이트 헬스. 10월 교육학 카카오톡 논술 스터디, 교육학의 힘을 실자, 그냥 무조건 다 외운다, 두문의 서브 노트 정리, 수교론 정독 및 두문 암기, 하루에 한 단원 안 보고 줄줄 외우기, 대수학 군체, 박승환 해석학 노정학, 다면수 실해석 제임스 스튜어트, 위상수학 유정옥, 통일통계 이민영, 시간 없다 운동스타. 11월 12월 7일 1차 교육학 카카오톡 논술 스터디, 교육학의 힘을 싣자 무조건 그냥 다 외운다, 두문 서브 노트 정리, 수교론 정독 및 두문 암기, 하루에 한 단원 보고 안 보고 줄줄 외우기, 2009 개정 다 외우기, 위상수학 박종환, 각 과목 약한 부분 발췌독, 시간 없다 운동스타. 12월 1월 6일 1차 발표, 중1, 2, 3 지도서, 윤승현 면접 시연 스터디 5명 모집 파토, 다시 스터디 발표 파토, 주 3회 동영상 촬영 문제점 보정, EBS 강의 들으면서 내용, 동기유발, 발음, 목소리 톤, 표정 수정, 교육청 교육시책 정책사항, 교육감 연설문, 공개수업 연구 동영상 분석. 1월 6일부터 1월 22일 2차 새로운 소수정예 스터디 3명 주 3회 동영상 촬영 문제점 보정, EBS 강의 들으면서 내용, 동기유발, 발음, 목소리 톤, 표정 수정, 교육청 교육시책 정책사항, 교육감 연설문, 공개수업 연구 동영상 분석. 1월 23일 1월 5일 1차 2차 통합 발표, 휴식 및 대기, 최종 합격. 올해는 좀 행복하게 공부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 급하게 기본서 회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내가 약한 과목, 남들이 안 보는 내용, 내가 모르는 내용,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가며 공부했고, 골라가며 공부했고, 이 과목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스스로 접합시켜보고, 다양한 관점의 풀이, 다양한 방법의 풀이 등을 고민하며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어요. 수학의 모든 문제는 기하적 구조, 위상적 구조와 대수적 구조, 형식적 구조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이는 고등학교 대입 수능시험 문제에서 여러 문제들이 대수학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래프를 통한 기하적 접근으로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거나, 임용시험에서 작년 2차 가우스 공률 구하는 문제를 형식적 대수적으로 풀기보다는 타운 방정식과 선형대수의 추측 정리를 이용 고위치 고위값 회전 이동을 통해 기하의 타운면의 각 주공률의 절단면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 원안면에서 각 방향에 따른 커팅 방식과 무늬의 정리를 이용을 통해 곡면의 개형과 절단면을 직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겠지요. 저 멀리는 페르만이 증명한 푸엔카레의 추측은 실제로 물리 이론을 이용하였고, 와일즈 증명은 모듈의 이론과 타운 방정식이라는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했고, 현재 조사되고 있는 리만 가설은 물리의 프리즘의 그 원리로 근거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결국 수학도 각 과목을 강하게 분류하여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는 분류를 무너뜨려 각 과목 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만들어 융통성을 가지다 보면 좋은 해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재미와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공부하시면 힘든 고시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가 공부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이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근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꾸 그럼 되겠지, 대충 넘어가 보자 라는 것이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구멍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2. 최대한 깊이 있게. 아직 수학을 많이 다루어 보지 않은 분이라면 처음에는 한 문장을 10문장으로 늘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백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명백해질 때까지 분해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3. 가능한 즐겨라. 가능한 즐기세요. 뻔한 얘기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못 따라갈 것이다 라는 신념은 강한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즐기다 보면 어느새 실력은 따라서 쌓이게 될 것 같아요. 4. 수학의 본질을 느끼며 공부하라. 수학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학의 언어입니다. 각 과목별 요구하는 본질을 느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내가 정답이다. 우리가 정답에 의존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논리로 설명을 풀어나갔다면 그 방식이 어떠하든 선생님이 정답이에요. 수학이 재밌는 이유는 답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6.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풀거나 증명하실 때 막히는 부분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기초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느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수업은 인생 그 자체. 수업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드는 한차시 수업은 우리가 그간 공부했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수학에 대한 가치 등이 암묵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차시 안에 자신의 인생 그 자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자신이 공부한 방식과 별개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평소 자신의 공부 스타일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게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에 효과를 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도 깔끔하게 판서 혹은 정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탐구 방식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 차시 차시마다 학문적 뿌리나 근원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더군요. 수업은 결국 선생님들 고유 영역이고 개성이니까 그런 점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8. 약한 부분을 위주로 하는 공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수요를 계속 반복해서 보기보다는 이미 한 번 이상 본 내용이라면 가급적 약하고 다른 분들이 모를 만한 내용을 골라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9. 윤사사의 도움을 받아라.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Q&A를 자주 이용하세요. Q&A는 지식의 보고이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서로 이해와 배려, 존중과 겸손이 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반박과 재수정을 거친 새로운 지식의 현성 현장이기도 하지요. 가급적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달아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면 서로 기분 나쁜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답변을 받으시는 분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나 확인했다는 표시를 해주셔서 서로 궁금한 일 없이 질문이 종결되었음을 표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인신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배려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0. 천천히 해라. 오히려 급하게 대충 넘어가다 보면 천천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욕심을 줄이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이 되어라.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이고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12. 교육관을 정립하라. 교육관을 정립하는 것은 모든 공부 방향의 기본을 세워주는 활동 같아요.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좀 더 원론적으로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3. 가장 믿을 사람은 나뿐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세요. 결국 시험장에는 나 혼자 들어갑니다.
공부를 혼자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주관을 잃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쓰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글솜씨도 형편없네요. 합격 수기에 올릴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윤사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잘 가리셔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식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마음만은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길을 믿고 정진하시기를 바랄게요. PS. 윤사사에서 함께 공부했던 여러 선생님들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마치고 댓글들도 뭐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었던 참 예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쌤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권태감도 좀 들고 약간 자괴감도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또 스스로에게 약간 초심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 낭독을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건투를 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